안녕하세요, 케이컵 권동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듀렌즈 아포 미니 프라임 렌즈 세트 리뷰입니다. 듀렌즈 APO 미니 프라임 렌즈는 21mm, 31mm, 43mm, 58mm, 85mm 이렇게 5구로 구성되어 있는 시네마 렌즈입니다. 듀렌즈 렌즈는 시네마 렌즈 치고는 아담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물론 충분히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큐멘터리라든가 뮤직비디오, 영화 작업처럼 연출 영상에 좀 더 적합할 듯 하여 이번에 이 렌즈들을 가지고 배우분들과 짧은 드라마 시퀀스 작업을 해봤습니다. 카메라를 뭘 쓸까 고민을 했는데 비교적 작고 가벼운 듀렌즈 렌즈의 피지컬을 활용해서 알파5 마크2의 4K 로우를 활용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정말 컴팩트하게 혼자서 운용 가능한 리그 셋업을 만들었습니다. 듀렌즈 렌즈는 PL 마운트로 나왔기 때문에 모파지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어댑터를 활용했는데 이 모파지 어댑터가 또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드롭인 필터로 가변 ND 필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PL 마운터 어댑터에 드롭인 필터가 달린 거 저는 처음 봤어요. 영상 촬영에서 ND 필터는 사실상 필수품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어댑터로 미러리스에서 로우 영상 촬영하기가 정말 수월해졌어요. 또 가변 ND 필터 말고도 다양한 필터를 넣을 수 있긴 하던데 사실 가변 ND 필터가 이 어댑터의 존재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케이지를 끼우면 가변 ND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기고 어댑터 자체가 꽤나 묵직한 데다 좀 커요. 그래서 듀렌즈 렌즈랑 결합할 때 조리게링을 조작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렌즈 갈 때마다 ND 필터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모든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네마 렌즈는 렌즈가 만들어주는 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듀렌즈 렌즈는 전반적으로 빈티지한 느낌이 강하게 풍기는 렌즈입니다. 이번에 렌즈 자체의 느낌을 최대한 보여드리고자 가변 ND 필터를 제외한 그 어떤 필터도 활용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상당히 부드러운 컨트라스트와 그라데이션 표현력을 보여주며 덕분에 특히나 피부톤을 아름답게 묘사해주게 됩니다. 이 정도면 프로미스트 필터 안 써도 되겠다 싶은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화려한 플레어와 역광 표현 역시 빈티지한 렌즈의 느낌이 강하게 드러나요. 몇 년 전부터 캐논의 FD 렌즈나 라이카의 R 렌즈, 니콘 AIS 이런 렌즈들, 과거 필름 카메라 시절에 쓰던 사진용 빈티지 렌즈들을 영상에서 활용하시는 촬영 감독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니즈가 반영돼서 나온 렌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올드하게만 만든 렌즈는 아니고요. APO라는 이름이 붙은 렌즈답게 최대 개방 시 수차의 억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배경 흐림 역시 엄청나게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빈티지 렌즈 치고는 충분한 해상력을 갖춰서 4K 정도는 충분하고 8K까지도 거뜬히 대응을 해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빈티지 렌즈의 단점을 상당히 개선한 빈티지 렌즈라고 해야 될까요? 다만 보통 시네마 렌즈가 세트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컬러감이 통일되는 편인데 반해서 이 렌즈 세트는 렌즈들의 컬러감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무보정본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꽤나 티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조차 사진용 빈티지 렌즈들이랑 비슷하네요. 네, 외관 및 기능도 한번 살펴보시죠. 검정색과 흰색 두 종류로 나오는데 외관이 보시면 상당히 예쁘죠. 저는 검정색을 좋아하는 파긴 한데 이 렌즈의 경우에는 흰색도 정말 예쁘긴 하네요. 세트로 나온 영상용 렌즈답게 외관과 사이즈가 통일되게 맞춰져 있고요.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특히 무게는 이 렌즈의 큰 특장점 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530g 전후의 무게를 가집니다. 상당히 가볍죠. 덕분에 본격적인 시네마 카메라 뿐만 아니라 미러리스처럼 작은 카메라들과 함께 써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포커스링이 상당히 부드럽고 좋은 느낌으로 돌아가고요. 거리에 따라서 포커스가 돌아가는 범위의 감소, 이것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포커싱을 해도 괜찮지만 포커스링의 각도가 시네마 렌즈답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포커스 팔로우를 쓰는 편이 사용하기 더 좋긴 좋습니다. 이렇게 포커스링의 각도가 크면 빠른 포커싱은 어려운 대신에 정밀한 초점이 가능하죠. 당연히 포커스링과 조리게링의 위치 또한 동일하게 맞춰져 있고요. 필터를 꽂을 수 있도록 나사선도 있으며 필터 직경은 72mm입니다. 만듦새도 좋고 이쁘고 가볍고 요새 트렌드에 맞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선예도의 경우에는 영상용 렌즈인데다가 빈티지 컨셉의 렌즈인 만큼 엄청 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지 4500만 화소의 캐논 알파5 마크2로 찍은 테스트 결과 한번 살펴보시죠.
21mm부터 보면 최대 개방인 T2.6에서 상당히 소프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조리개를 조이면 조금씩 좋아지고 T4 정도 되면 확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T8까지 그 선회도를 잘 유지하다가 그 이후로는 회절로 떨어집니다. 극 주변부는 매우 소프트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선이 겹쳐 보이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요거는 조리개를 조여도 더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31mm의 최대 개방인 T2.4에서는 21mm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T2.8에서는 선회도가 놀라울 정도예요. 조리개를 조일수록 선회도가 좋아지는데 노출이 일정하지 않고 점점점 밝아지는 모습도 보여주게 돼요. 반면 극 주변부는 엄청나게 소프트하고요. 역시나 조리개를 조인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는 않아요. 43mm 역시 최대 개방부터 선회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개를 조이면 더 좋아지는 모습이고 역시나 조리개 값이 올라갈수록 노출이 점점 밝아지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극 주변부는 역시나 엄청나게 소프트한 모습이고 역시나 조리개를 조여도 쓸만한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58mm도 마찬가지인데 최대 개방부터 매우 우수한 선회도를 보여주고요. 조리개를 조이면 더 좋아지다가 T11부터 회절로 선회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출이 일정하지 않고 점점 밝아져요. 똑같더라고요. 극 주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리개를 조여도 쓸만한 수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85mm도 역시나 엄청나게 좋은 선회도를 보여주고요. 조리개를 조이면 좋아졌다가 이제 또 T11 이상 조이게 되면 회절이 뜨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85mm는 조리개를 조일수록 노출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앞에 렌즈들이랑 반대죠. 극 주변부 같은 경우에도 이 렌즈는 꽤나 쓸만합니다. 최대 개방에서는 나쁘지 않고 T5.6, T8 정도에선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요. 근접 촬영 배율은 전반적으로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접 화질 자체는 그냥 평이한 정도인데 배율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같은 사이즈로 맞추면은 매우 소프트해져요. 근접 촬영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마크로 렌즈를 하나 구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선회도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영상용 렌즈이기도 하고 빈티지 컨셉으로 나온 렌즈라서 선회도가 당연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앙부의 경우 최대 개방부터도 8K의 해상력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만 주변부의 선회도가 떨어지는 점이 좀 강하기 때문에 메인 피사체를 구석에 놓고 찍는다거나 할 때는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T값에 따라서 노출이 일정하지 않다는 부분인데 조리개가 11 이상 되게 되면 렌즈에 따라서 수광량이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정도는 거의 한 1스톱 내외의 차이였고요. 저의 경우 영상을 찍을 때 조리개를 11 이상 조이는 경우가 드문 편이고 그나마 조리개를 조여서 쓰는 경우가 많은 21mm 렌즈의 경우에는 또 이런 이슈가 없긴 해요. 그래서 활용할 때는 이런 이슈가 있는지도 몰랐고 큰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렌즈에 이런 이슈가 있다는 점을 체크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네마 렌즈는 바디에서 왜곡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왜곡과 비네팅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 왜곡은 21mm와 31mm의 경우 살짝의 배럴 왜곡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5개의 렌즈 모두 이 정도면 잘 억제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비네팅은 최대 개방에서는 5개의 렌즈 모두 꽤나 나타나지만 T2.8 정도 되면은 좀 없어지고요. T4 정도까지 조이게 되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포커스 브리딩은 21mm 렌즈의 경우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커스 거리에 따라서 왜곡의 변화가 상당히 눈에 띄고요. 게다가 그 이외의 렌즈들은 포커스 브리딩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망원 쪽 렌즈로 갈수록 브리딩은 점점 심해지고요. 85mm 렌즈의 경우 상당한 양의 포커스 브리딩을 보여줘요. 영상에서 초점을 활용한 연출을 할 때 브리딩이 심하면 거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렌즈들의 경우에는 포커스 브리딩이 확실히 눈에 띕니다. 축상수차 억제력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우수합니다. 최대 개방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빗망울도 되게 예뻐요. 빗망울 테두리가 살짝 보이긴 하지만 색수차가 없어가지고 깔끔한 모습이고요. 양파링 모양의 연석흔도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11개의 조리개날을 가지고 있는 이 렌즈들의 빗망울 형태는 중앙부는 정말 예쁘게 원형을 표현하며 주변부는 레몬 모양의 찌그러짐이 발생합니다. 초점거리에 상관없이 5개의 렌즈 모두 회오리 보케가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 그림은 이 렌즈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빼오리치는 보케와 아름다운 빛망울 표현, 그리고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배경 처리는 깔끔하면서도 감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뽑아주게 됩니다. 조리개를 많이 열고 촬영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렌즈들의 플레어가 또 엄청난데, 흔히 이제 레인보우 플레어라고 하죠. 고스트가 무지개색으로 쫙 펼쳐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레인보우 플레어는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색다르니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43mm는 좀 너무 과한 감이 있긴 있고요. 그리고 85mm 같은 경우에는 무지개 플레어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빛깔림은 그닥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점거리를 불문하고 일부러 만들어서 활용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상용 렌즈의 세계는 점점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격대도 너무 높고 선택지도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가격대에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많은 렌즈들이 나오고 있고, 예전에는 상업 현장에서 쓰는 렌즈들이 사실 그거였지만, 촬영하시는 분들마다 깔끔한 렌즈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캐릭터 있는 렌즈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요새는 다양한 렌즈들을 취향껏 많이 활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의 경우에는 굳이 따지자면 후자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독특한 개성을 보여주는 렌즈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특히나 아름다운 피부 표현력, 샤프한 선회도와 부드러운 이미지 렌더링이 공존하는 이미지 표현, 그리고 깔끔한 배경 처리, 그리고 존재감 넘치는 플레어 표현,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이런 렌즈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랄까요, 좀 고급스러운 빈티지랄까? 요거 렌즈 R 보면은 몇몇 화각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게 사진용으로도 렌즈를 조그맣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진용 수동 렌즈로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아무튼 사이즈와 무게도 작고 가볍기 때문에 작은 셋업으로 영상 촬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어필이 될 것 같고요. 가격대도 좋습니다. 5구 세트의 가격이 629만원인데 단편 영화나 웹드라마, 뮤직비디오 작업을 많이 하신다면 엄청난 매력을 가진 가성비의 렌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듀렌즈 APO 미니 프라임 렌즈 세트 리뷰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OK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